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음식이 식도에 그냥 쌓이는 느낌이라는 증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친구들하고 이제 뭐 밥을 먹는데요. 밥을 먹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가 탁 걸린 느낌이 든 거예요, 식도에서. 그래서 뭐 고생하다가 기침을 여러 번 해요. 그러더니 툭 하고 뱉었더니 먹었던 밥하고 고기하고 이런 게 그냥 튀어나온 거죠. 그러다가 점점 더 이런 일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이게 안 내려가고, 식도에서 위로 안 내려가고, 그냥 여기에 이렇게 쌓이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토하겠죠. 이걸 뱉어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구토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증상이 심해지니까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내시경을 받았어요. 내시경 받았더니 뭐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닌데 역류성 식도염이 좀 있네요. 역류성 식도염.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합시다. 이거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약간 나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안 좋아져.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 상급 병원으로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이런 병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약간 그런 겁니다. 제가 어떤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게 아칼라지아라고 하는 그런 병인데요. 뭐냐면, 자, 식도에서 이렇게 아래로, 음식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자, 식도에서 위로 음식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여기, 이 식도 하부에 괄약근이 있거든요. 괄약근. 음식이 내려오면 얘가 이완을 해서 툭 떨어질 수 있게 위로 툭 집어 넣어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이 그냥 위로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 하부식도 괄약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완이 딱 돼줘야지 부드럽게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의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런 기능이 내장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이 근육 주변에 얘를 조절하는 어떤 뉴런이 있거든요. 뉴런, 신경세포 이게 죽는 거예요. 사멸. 그러니까 이 연동, 이 아래쪽에서 연동도 안 되고 이게 이완을 해줘야 되는 조절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그런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드문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다 아칼라지아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훨씬 많죠. 빈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병원에 가면 당연히 아칼라지아보다는 이걸 먼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역류성. 이거 워낙 빈도가 드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아칼라지아 같은 경우에는 점점 심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레주얼하게 병이 진행합니다. 병이 점점 진행한다는 거죠. 아무리 이제 치료를 해도 하나도 안 좋아지고 점점 더 심해지고 환자는 이제 식도에 쌓여가지고요. 나중에는 그냥 툭 토하면은 그냥 이 음식물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점점 고체만 못 먹었는데 이제 물 마시는 거, 뭐 침 삼키는 거 이런 것까지도 다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다 뱉어내게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슴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진단하기 위해서는요, 좀 내시경만으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내시경으로는 보면은 그냥 뭐 역류 조금 있고 이 어떤 근육의 강도 이런 걸 측정할 수는 없거든요. 기능적인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걸 진단하려고 하면은요. 식도 내압 검사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식도 내압 검사. 그러니까 여기 압력을 센서를 넣어가지고 여기 압력을 보는 거죠. 삼키세요 한 다음에 이 압력이 이제 뭐 잘 이완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검사입니다. 마노메트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든 검사예요. 사실 이것도 눈물 줄줄 흘리면서 하는 검사인데. 그래서 요거가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고요. 아니면은 식도 조영술을 하기도 합니다. 식도 보통 같이 하죠. 같이 하는데 이제 이 식도 조영술로 아주 특징적으로 딱
나타나면 그냥 이 아칼라지아구나 이렇게 바로 좀 알 수가 있는 특징적인 소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이 되면은요, 이 아칼라지아라고 하는 병이 진단이 되면 이 치료는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이완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걸 이완을 시켜 주려고 하면 이 근육, 이게 지금 자연스럽게 이완이 안 되니까 강제로라도 이완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강제로. 그러니까 수술로 얘를 툭툭툭 뜯어주는 거.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요. 옛날에는 이제 이게 제일 1번으로 됐었죠. 근데 이제 내시경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풍선을 넣어가지고 강제로 풍선을 불려가지고 얘를 넓혀주는 거예요. 풍선 확장술이라고 합니다. 풍선 확장술. 그걸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시경으로 요 근육을 좀 째주는 그 내시경적 그 식도 근절개술, 이게 포엠이라고 하는데 내시경으로 이제 식도,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시술인데요. 어쨌든 요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요. 뭐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 이제 완전히 다 잘라내고 수술해서 이제 이어붙여주는 수밖에 없는데, 요새는 이제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시도해볼 수 있는 옵션들이 생겼죠. 그 이외에 뭐 나이트레이트 약도 있고 보툴리눔을 갖다 주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잘 하지는 않습니다. 효과가 막 그렇게까지 아주 오래 가고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걸 좀 구조적으로 해결해주는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치료를 꼭 진단을 하고요,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에요. 왜냐면 치료 안 하면 이게 점점 심해져요. 절대로 그냥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식도가 점점 막 이렇게 말도 못하게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이제 계속 자극이 되면 이제 식도암의 위험도 늘어나고 뭐 그러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드문 병입니다. 이 빈도가요, 뭐 10만 명에 2명? 뭐 많아봤자 10명? 뭐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드문 병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밥 먹고 나서 토한다고 해서 이 병은 아닙니다. 이거는 좀 전문가에 의해서 진단을 따로 받아야 되는 그런 병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아칼라지아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 영상에 제가 슬라이드로 이거 좀 자세하게 한 걸 올릴 겁니다. 아직 올리진 않았는데 곧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